9월 12일 주일 통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광고입니다. 오늘입니다. 오후 5시 서부시각 기준으로 오후 5시 긴급 라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든 피바다 장세였는데요. 자, 최근에 시장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시면 오늘 5시 자, 라방에 참석할 수 있으시고요. 바로 일하는 것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 상당수가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 상당수가 2022년 내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이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사실상 끝내고 본격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카고 경영대학원과 경제학자 49명을 대상으로 연준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 2022년 이상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많았다고 오늘 보도했고요. 이번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70% 이상이 연준이 내년 중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정도는 0.25%P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경제학자들의 약 20% 정도가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꼽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죠.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경제학자들은 절반 이상인 5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고요. 이에 비해 내후년인 즉 2023년에 금리가 올릴 것이라고 전망한 경제학자도 20%에 달했고 금리 인상 시기를 내후년 하반기로 전망한 경제학자 또한 10%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 계획을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만큼 테이퍼링은 올해 가기 전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연준은 평균 2%의 물가 상승률과 완전 고용에 가까운 최대 고용을 테이퍼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중 물가 상승률 지표는 이미 달성에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 완전 고용. 근데 하나는 이미 초과 달성을 했고요. 연준이 테이퍼링 계획 관련해서는 앞으로 2달 후인 오는 11월이 테이퍼링을 발표할 최적기라고 전망한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은 40%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월로 예상한 응답자가 31%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 중 25%는 올해 안에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올해 테이퍼링 발표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꼽히고 있고 고용 상황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올 연말 미국의 핵심 개인 소비 지출 PCE 예측치를 중간값인 3.7%로 내다봐 눈길을 끌었는데요. 올해 6월 조사에서 3%였던 것을 고려하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4.9%로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022년 초에 끝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의 거취에 따라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누가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질문에는 경제학자 80% 이상이 파월 의장의 연임에 표를 던졌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스 이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한 경제학자도 18%였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2개나 발생을 했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첫 번째는 LA 시립공원 산책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지역 산책로에서 총격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LA 소방국은 어제 오후에 LA 시립공원 산책로에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를 했는데 총기 사망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있는 한 몰에서 어제 살인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노숙자가 경비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산책도 혼자 다니지 마시고 꼭 2인 이상 산책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좀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고요.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반발하면서 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공개적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반발하는 공화당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일단 상원과 하원 모두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지만 이 야당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9/11 참사 현장이었던 뉴욕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렸던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시 한 소방서와 경찰서 지서를 방문했습니다. 자, 전 대통령이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참사 지역인 뉴욕 맨하튼시의 경찰서와 소방서를 깜짝 방문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하튼 미드타운 이스트 지역의 뉴욕 17구역 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 많은 이유로 매우 슬픈 날이라고 하는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을 엄청난 무능이라고 비난하며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철수시킨 방식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거행된 9/11 공식 추모 행사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에서 열린 여객기 추락 현장 추모 행사에도 가자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뉴욕 추모식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생크로빌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대조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9/11 추모 행사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참 이례적이네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십니다. 첫째,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주놀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리면서 안개속 같은 시장에서도 투자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둘째,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주놀의 추천 종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 절대 지지 않는 미주놀만의 필살기법 영상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법입니다. 넷째, 심폐소생 영상 및 미주놀의 라방에 우선 초대받으십니다. 10월 라사모방에 우선 초대되는 기회를 부여받으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멘탈 관리와 주식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주놀 가족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의 멤버십에 당신이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15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이폰 13,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는 날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애플의 주가, 많은 분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애플의 주식을 사겠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애플 주식은 평균, 보통, 봄, 여름에 사시는 겁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3, 애플은 아이폰 12, 전작의 아이폰을 능가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그닥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좋은 주식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 좋은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1년 내내 박스권을 갇히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애플의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주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요즘 20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최소 연봉은 3천만 원 수준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연봉 3천만 원 수준이 최고의 좋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원하는 직장이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답했고요. 많은 청년들은 다른 조건이 만족스럽다는 전제하에 좋은 일자리의 최소 연봉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계산한다면 그렇죠. 한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정도인데요. 아무리 미국과 한국의 이 급여 수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신 대한민국의 청년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가능성을 굳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잘하고 세계에서도 잘하지만 한편으로 피터 틸이 이야기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주놀 팀장이 그래도 한국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20년 전에 미국 기뢰에 올랐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스포츠 뉴스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유현진 선수 다시금 7실점하며 무너졌고요. 방어율이 4점대 이상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잘했기 때문에 토론토가 11점을 뽑아내면서 승리 투수는 아니었지만 팀은 이겼고요. 자,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 3대 빵으로 깨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황희찬 선수 어제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위대한 선수로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 옮겨진 팀에서도 자, 후반에 교체 투입됐는데요. 나쁘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4명의 선수들, 저는 유현진 선수도 곧 다시 한번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세계로 나오면 강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그 팀에서 자리 잡혀지고 있습니다. 미주놀 또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별히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손흥민 같은 사람으로, 유현진 같은 사람으로, 황희찬, 이강인 같은 선수로 자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미주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통키 뉴스까지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5시에 멤버십을 대상으로 한 우리 긴급 라방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